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햇빛은 좋네요. 그렇죠? 날씨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아직 제가 외출은 안 해봤는데 오늘은 좀 집에서 녹화를 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최근에 좀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은 시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걱정이라는 것보다 그냥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왜 진작에 천천히 좀 오다 쉬다 오다 쉬다 하면 될 것을 진짜 힘들게 달려놓고서 쉬다가 그냥 그 1등 자리를 뺏겨버리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거죠. 좀 여유가 될 때, 그렇죠? 여유가 될 때,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선두주자가 가다가 살짝 쉬고, 그렇죠? 가다가 쉬고, 이래서 뒷사람한테 뒤처지지 않게 여유 있게 이렇게 달려와도 되는 것을 막 겁나게 뛰어서 옵니다. 그냥 막 쉬지 않고 뛰어서 다 왔는데 다 와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너무 무리해서 발목을 삐끗해. 근데 이미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이미 뒤에 후발주자는 여기 있었단 말이야.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천천히 와도 됐거든. 근데 무리해서 그냥 한번 와보겠다고 오다가 여기서 삐끗덕해서 그냥 아웃. 그냥 아웃.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인 거죠. 왜 진작에 오면서 조금 쉬어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수가 정말 거침없이 달려왔는데요. 반드시 어쨌든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막 장대 양봉만 연속적인 뿜뿜 이런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시장도 정말 역대급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너무 무리수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정이 당연한 조정이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한 1월달 들어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건전한 조정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으면서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죠. 이번 한 주는 정말 한 주 내내 하락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1월달 들어서면서 6거래일 만에 어떤 목표치, 1년 목표치를 전부 다 달성을 해 놓고, 그렇죠? 다 달성을 해놓고 이제는 좀 횡보냐 뭐 하방으로 빠졌다 올라오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난무하고 있는데 글쎄요 기업의 밸류적인 측면으로 보거나 이익에 따른 그 생산성에 따른 걸 좀 계산을 해보자면은 특정 부분에서는 충분한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어떤 밸류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엄청 역대급의 그쵸? 역대급 유동성 장세잖아요. 이 유동성 장세인 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간에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그려주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해보는데 미국에서도 경기 부양책이 지금 빨리빨리 좀 어떻게 좀 일단은 투입이 되고 나서 또 추가적인 고민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실제로 돈이 풀려서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다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어떤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 여러분들이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전 세계 증시가 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전 세계 증시가 좋지 않은 이거는 빅스 지수입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거고요. 아무튼 전 세계 증시가 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하노이 지수 뭐 4%대 올라봐야 이거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35% 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4% 올린 거다. 요만큼. 요만큼 빼놓고 요만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크게 없다. 이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다른 어떤 상한가, 하한가가 이제 그 마지노선이 다른데 하한가가 뭐 거의 전 종목 하한가 갔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실제로 베트남 쪽은 제가 뭐 주식을 잘 몰라서 얘기만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 지긋지긋한 상황 그리고 지금 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스톱의 공매도에 대한 개인과의 사투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아직 항복을 안 했다라고 대대적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공매도가 이 게임스탑에 대한 공매도만 놓고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단 8% 정도밖에 감소되지 않았다. 나머지 92%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개인들의 압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게임 스톱 아직 게임 스톱이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아직 92%에 대한 어떤 물량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쇼커버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막말로 저렇게 지금 외부적인 수급의 영향으로 신흥국 증시라든지 전 세계의 어떤 약간 영향들,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으로 전 세계 증시를 영향을 준 건 아니죠. 왜? 지금은 또 저렇게 일부 국가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건전한 조정 끝에 그동안 거침없이 상승을 해오던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이참에 한번 휴식을 또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전한 조정이다. 지금은 좀 그렇게 보고 싶고요. 여러분들 이거 마우스로 쓰는 글씨라서 더럽게 못 쓰는 겁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 글씨는 제가 그래도 좀 못 쓰는 편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매수 포지션을 준비를 해야죠. 물론 현금 비중에 여력이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장에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뭐 내가 지금 막 빠지고 있는데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이날이 저점, 이날이 고점, 이날이 저점, 이날이 고점, 100점 100승으로 이거를 타점을 딱딱딱딱딱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워렌 버핏도 못해요. 워렌 버핏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와 버핏 형님 하시죠. 워렌 버핏님도 못합니다. 이거를 저점, 존리 선생님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그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저점과 고점이라는 이야기는요, 기업의 사업의 흐름으로 저점과 고점을 논하는 겁니다. 현재 이 사업이 여기가 지금 딱 단기적 고점이냐, 혹은 피크냐, 이 이상의 실적이 불가능하느냐, 혹은 이 기업은 그동안 성장세를 좋게 유지해 왔는데 이게 이제 약간은 하락 추세에 좀 접어들 것 같다. 기업이 성장 추세가 좀 약간 꺾일 것 같다. 이럴 때는 잠깐 매도하고 나오거나, 혹은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도 항공, 소비 이런 쪽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았던 종목들이 어땠어요? 박살났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가 오니까 경기가 이렇게 마비가 될 것이고 이게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그럼 이때는 우리가 빠르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재매수를 하자. 포트를 바꿔버리자.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군들을 매도를 해서 코로나로 수혜를 볼 종목들로 이제 새롭게 재편입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이게 아닌 이상은 단순하게 우리가 차트에서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사고 팔고, 이거는 단타들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뭐 대형주들, 이런 대형주들은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흐름에 따른 저점과 고점인 거지, 무식하게 이걸 우리가 막 어디가 딱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물론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기술 분석이 무조건 무식하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필요해요. 급락을 보이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갑자기 거래가 실린 상황으로부터의 움직임을 보일 때는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업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잠깐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눌러 앉았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왜? 차트는 뭐라고 했죠? 차트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차트라는 건 뭡니까? 차트는 결국에 심리를, 그쵸? 심리를 도표화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리를 도표화. 딱 글씨 정말 못 쓴다. 심리를 도표화해 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요런 라인, 뭐 예를 들어 요런 라인, 이런 라인, 어디 얼마, 어떻게, 이평선이 어떻고 평균값이 어떠니까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아니네, 스윙 패턴으로 21선 황금선에 대해서 어떻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술 분석에 따른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떻고 가격이 어떤, 이거를 지금 심리적으로 읽어내는 게 차트 분석인 거란 말이죠. 그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차트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격적인 측면, 약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경매 시장을 갔어요. 뭐 경매 시장을 딱 갔는데 무슨 뭐 땅 이런 경매 말고 제가 막 저기를 한번 갔다 왔어요. 과일 뭐 이렇게 농축산물 그런 경매 시장을 한번 갔다 와본 적이 있는데, 거길 가면은 품질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딸기다. 지금 딸기 한참 저기니까 이 딸기라는 상품이 지금 상품이 좋아요. A급이에요. 근데 이 딸기가 A급인 거에 대한 상품은 분석이 됐어. 저거 딱 보니까 와, 딸기 저 좋다. 향도 좋고 맛도 좋을 것 같아. 적당히 익었고 탱글탱글하네. 색깔도 좋고. 오케이, 난 저걸 사야겠어. 마음을 먹었어. 그럼 이제 뭐예요? 저걸 사기 위해서 정해진 수량대로 그 수량 내에서 많은 경쟁자들과 가격 경쟁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심리전인 거죠. 물론 경매 시장에서는 차트는 없죠. 차트는 없지만 전광판에 딱 보면은 얼마까지, 자 얼마 점점 콜을 올리죠. 그러면 이제 이게 호가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지만 정말 좋은 딸기라면은 적정 수준에서 시장가 대비해서 내가 마진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어떤 그런 가격대라면 내가 이거를 매수를 해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 모든 가격, 모든 마켓은요, 좋은 상품이 있거든. 그 상품에 대한 분석이 맞춰졌고, 상품에, 우리가 호가로 딸기의 상품을 결정할 수 없잖아요. 자, 10,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0,000원, 11,000원, 12,000원, 13,000원 올라가는데, 이걸 가지고 딸기가 13,000원일 때는 A급인데, 11,000원이니까 B급인가? 이렇게 분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딸기가 지금 현재 A급인 상황에서 이거를 가격을 얼마 칠래? 이게 지금 호가 상태인 거고, 결국에 지금 뭐 경매시장에서는 차트는 없겠지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차트에 또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가격에 대한 어떤 결과값인 거지, 이 기업에 대한 제품, 이 상품, 딸기에 대한 A급이라는 값어치를 평가를 하는 것이 물론 100% 절대값이 차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품을 두고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한가는 차트로 읽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차트만 보고서 12,000원일 때와, 물론 얘는 지금 현재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12,000원은 싸네 비싸네를 논할 수는 있어도, 이게 기준 잡고서 이거를 평가할 수 없다. 이걸 기준 잡고 이걸로 비싸네 싸네를 평가할 수 있지만, 이걸 기준으로 이게 지금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삥삥 둘러서 이야기를 하느냐? 자, 중간에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고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결론은 기업의 가치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뭐 해외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내용들도 있죠.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의 어떤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또 미중 간에 또 다시 한번 아직도 지금 좀 이렇게 시끄러운 내용들이 좀 있죠.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좀 있긴 있겠지만,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그 기업의 주가가 하락을 했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의 재점화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주가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이닉스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이유는 중국향 매출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그렇죠? 삼성전자의 디램 반도체 설비 투자 전략이 디램 공급사에, 우리 여러분들 이거 많이 나와요. 뭐 P가 어떻다, Q가 어떻다, C가 어떻다 나오는데, 자, 프라이스, 퀄리티, 코스트, 요거 반드시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쭉 풀어주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냥 P가 어떻고, Q가 어떻고, C가 어떻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퀄리티의 증가 제한이다,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목표가는 뭐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도 새롭게 또 우리 설비 투자 이어서 굉장히 또 캐파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전망은 좀 좋은,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는 뭐 절대적이죠. 근데 이제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결국엔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다림의 어떤 시간이 좀 괴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8만원 언저리부터 해서 분할로 한번 담아가보자라는 관점으로 8만원 한번 담아가보시고, 혹시나 진짜 깊은 조정이 나온다. 왜? 미중 간의 갈등도 아직 있으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77,000원. 분명히 61선이 좀 더 올라올 테니까. 8만원 부근 한번 1차 매수 한번 해보시고, 1차 매수. 자, 1차 매수. 그 다음에 7만 한 6, 7천원대에서 2차 매수. 요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분할 매수 한번 담아가보자. 그동안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투자자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담아가보자 해서 하락을 좀 더 기다리면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우리 같이 가죠.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2분할, 3분할 정도 조금씩 좀 담아간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빠졌다 해서 무조건 한 번에 그냥 다 담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월요일날, 내일 아침에 이제 반대 매매가 조금 우려가 돼요. 지금 시장이 좀 이만큼 올라와 있을 때도 한번 윗꼬리 만들고 빠진 이날만 하더라도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야,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나 빠졌다라는 거는 반대 매매의 속출 우려가, 그쵸? 분명히 충분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돼요. 반대 매매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신용이나 미수를 쓰시지 않은 분들은요, 이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같이 하락하는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좀 예상하는 거는, 내일 만약에 숨고르기가 한번 좀 나온다라면 아침에 시가를 좀 밑으로 찍고 푹 눌렸다가 10시 전에 방향성을 한번 틀어주면 그나마라도 양호할 텐데,
만약에 10시까지 줄곧 내리 꽂아서 하루 종일 내린다?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확률이 한 20% 정도? 없진 않겠지만 20% 정도? 아침 미국 선물 시장도 좀 봐야 되는 거고, 주식은 항상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반대 매매라는 게 오히려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를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담아가는 전략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이어서 제가 지금 전달을 못 받았는데, 아무튼 우리 어제 기준으로,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30일이네. 어제는 제가 전달을 받았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자녀석 9석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수익 인증도 좀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괜히 좀 다 같이 힘들고 하락장인데, 뭐 지금 뭐 이거는 우리 회사들은 이렇고 뭐 이렇게 해서 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증을 일부러 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업들을 이번 기회에 정말 저렴하게 담아갈 수 있는 찬스예요. 정말 찬스예요. 삼성전자 지금 브리핑 드리면서 다 이해하셨죠? 정말 찬스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주말에도 그쵸?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말이면 여러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지금 패닝 리스트를 작성하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준비 다 됐습니다. 녹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께 추가적으로 너무 좋은 종목, 1분기에 진짜 최대 실적을 달성할 종목인데, 우리 엊그제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거래가 그렇게 크지 않게 많이 빠졌어요.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월요일날 반대매매 나와서 시장 푹싹 꺼질 때, 그쵸? 푹싹 탁 꺼질 때, 그때 잡으면 더 저렴하게 잡을 수 있겠죠. 무조건 우리 월요일날 잡을 거예요. 이거는 일단 잡고 들어갈 거예요. 물리더라도 잡고 들어갈 거예요. 왜? 기업의 실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1분기 실적 지금 퍼포먼스 나올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바로 잡을 겁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뭐 주식 유튜브 좋은 분들 많은데, 결국에 제가 주식 항상 뭐라 말씀을 드렸죠? 계획과 대응이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뭐가 좋대요라고 해도 좋아요. 내가 듣는 당신은 좋아. 근데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고 관리는 해줘요? 안 해준다고. 상황이 어떻게 올라가고 지금은 뭐 때문에 이렇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못 버티고 그러다가 만약에 왜 억울하게 시장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누가 유튜브에서 추천해서 사라 해서 샀어. 좋은 기업인데 불구하고 차라리 이런 거는 분할 대응을 하거나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해도 될 만한 종목인데 그냥 손실을 인정하고 나가 버린다? 그럼 매도하고 나서 시장 올라오면 그 종목은 또 급등 나온다고요. 그런 상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내시는 건 좋으나 꾸준하게 관리를 받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누구나 힘든 시장이에요. 누구나 힘든 시장이지만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고요. 정말 패닉이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제가 준비한 패닉 리스트 종목들을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주말에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로도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